이 시각 증시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CPI에 이어 PPI까지 둔화되고 AI 중심으로 한 반도체 성장 기대감에 뉴욕 증시가 오르자 코스피가 쌍끌이 매수와 함께 2,620선까지 되탈환합니다. 금주 외국인이 9천억 원 가깝게, 기관은 1조 원 넘게 사들이면서 지수를 견인합니다. 코스닥은 890선 안착 시도를 합니다. AI 시장 확대와 함께 수요가 급증할 HBM 관련주들에 대한 쏠림이 지속됩니다. 엔비디아 신고가 훈풍 속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DDR5 전환 기대감 속 고성능 PCB주인 코리아서키트, 대덕전자, 또 EUV 장비주인 SNS텍까지 상승 순환매가 이어집니다. 신사업을 통해 친환경 모멘텀을 장착한 현대차, 포스코그룹의 강세가 연일 이어집니다.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해 울산 전기차 공장 기공식을 앞당기겠다는 보도에 현대모비스, 위아, 글로비스, 오토에버까지 동반 상승이 나오고 2차 전지 소재 사업 집중 계획을 밝힌 포스코홀딩스는 포스코인터와 DX, 엠텍을 중심으로 한 신고가 행진이 함께 나옵니다. 암호화폐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로 3년간의 소송이 리플랩스의 승수로 끝나자 비트코인이 연중 최고가를 경신하고 관련주들이 올라갑니다.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코인 거래소 지분을 보유한 위지트가 오르고 창투사주인 우리기술투자, SCI 평가 정보가 상승하지만 장중 탄력은 일부 반납합니다. 네, 프로들과 함께 마감 앞두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금요일까지 흐름은 잘 마감이 될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어딜 보셨을까요? 오늘 모신 두 분입니다. 우원명 한국의결권대행 부대표, 김응태 MTNW 어드바이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 프로는 어딜 봤을까요? 오늘 마감 앞두고 두 프로의 시선이 머문 곳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입니다. 첫 번째로 볼 곳은 바로 조선 기자재입니다.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조선업 호황의 움직임, 매수의 타이밍 지금 놓친 걸까요? 아니면 지금이 적기일까요? 일단 우원명 부대표께서 이쪽을 봐주셨습니다. 조선주가 그리고 기자재가 이번 주 내내 랠리를 보여주다가 딱 중반부터 성장주 가세가 좀 강해졌잖아요. 그러면서 민간주가 살짝 약합니다. 그래도 신고가는 지켜요. 오늘 이쪽을 보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근본적으로 조선 업황 호황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나올 실적들이 예정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특히 올해도 뭐 일부 이제 흑자 전환되고 적자폭이 많이 줄어드는 흐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사실 이제 그 중공업주들, 현대중공업 필두에서 뭐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그 조선 관련된 업종들의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는 이유는 역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크리컬 그 업종 특성상 이게 이 과거에 받았던 수주가 이제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연결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오늘 이제 조선 기자재주를 조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선 기자재들 같은 경우는 조금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선업학의 어떤 호황과 연관돼서 대장주들이 좀 움직이는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수자들이 그 기자재주들의 어떤 실적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수치가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또 후행적으로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던 패턴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동반적으로 이제 오른 상태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약간의 어떤 그 쉼 흐름 내지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가격 조정이 일부 좀 있을 수도 있고 기간 조정이 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그런 어떤 대응이 필요한 어떤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기자재가 주인공이긴 한데 아무래도 좀 낙수 효과를 감안해봤을 때 조선의 움직임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쉬어갈 수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10년 정말 대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넉 달 연속 보니까 조선 4사가 다 올라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주가인데 이 기대감이 거의 선 반영된 거 아닐까 이런 수준에서 오늘 삼성증권에서 삼성중공업 다시 한번 TP를 또 상향 조정했더라고요. 밸류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밸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연 이만큼 오를 만큼의 어떤 실적들을 이미 좀 반영시킨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수치적으로 보시면은 뭐 아직 나온 실적은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이제 2분기도 다만 안 좋다고. 2분기도 일정 부분 적자가 나오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고 뭐 흑자가 소폭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이 있을 수 있는데 조선업 중에 밸류에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PBR 개념을 좀 적용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뭐 개별적인 그 선사들의 어떤 PBR이 사실 뭐 2.3배에서 2.5, 6배 정도까지 조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뭐 그렇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최근 5년 동안의 평균 PBR 대비해서 보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특히 그 선종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사들이 주로 수주한 배 종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종류의 어떤 가치나 이런 어떤 가격, 이를테면 뭐 수익 이런 걸 따져봤을 때 거기에 그 대비해서 봤을 때 개별적인 PBR은 오히려 더 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예를 들면 이제 뭐 최근에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 조선업종에서 수주 전 세계 상반기 같은 경우는 2위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네. 중국이 1위를 하고. 네. 근데 1위와 2위의 차이가 가장 큰 1위와 2위의 차이, 즉 1위와 2위의 차이가 굉장히 벌어진 2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업종의 주가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는 이유는 국내 기업들이 수주한 규모, 그 금액 전체적인 규모 자체는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네. 다른 한편으로 수주한 그 선종들을 보면 가장 그 고마진의 부가가치가 높은 수익성이 가장 높은 배들 위주로 주로 수주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수주한 규모는 과거보다 작지만 아마 수익성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걸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이제 뭐 구체적인 그 회사들로 보면은 HD 현대중공업이 주가를 좀 이끌어가는 그런 네. 상황이고 그에 뒤에 이어서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 그 시가총액을 좀 맞춰가는 그런 패턴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부분은 세 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HD 현대중공업의 주가 흐름이 두 회사 나머지 회사들의 어떤 주가를 끌고 가는 내지는 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에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그 탑픽으로 기본적으로 조선업종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을 뭐 가장 관심 있게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선별수주 이야기 나오는데 질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PBR 전체 업종 평균을 볼 게 아니라 네. 이렇게 선박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봤을 때는 PBR 매력도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알겠습니다. 김웅태 위원님은 조선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조선 네. 4사 이야기부터 출발을 했는데 기자재가 주인공 아닙니까? 네. 이번 주에 윤곽을 또 드러낸 쪽이 선박 엔진이에요. HSD 엔진, 한화 임팩트 쪽으로 또 인수될 것 같다. 이런 모멘텀도 자리하고 있는데 친환경 선박 엔진 이것도 네. 모멘텀이잖아요. 네. 이쪽 지금 따라잡아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에는 조선업들에 대한 호황들이 이제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물론 지난해 적자였던 기업들이 올해는 또 이제 흑자 전환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네. 최근 들어 조선업들에 대한 움직임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앞서 우리 부대표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갖고 뭐 조선업에 대한 움직임은 앞으로도 쭉 줄곧 강세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도 가는 거에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조선업들이 갈 때 같이 가는 종목들이 이제 기자재 업종들도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선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앞으로도 뭐 자동차 완성차가 상승하면은 부품주들이 같이 따라가듯이 마찬가지로 조선주의 대장주들이 올라가면은 거기에 맞춰서 키높이를 같이 따라가는 업종들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적으로서 이제 기자재 업종들도 같이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나 우리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하나그룹에 대한 인수한다라는 이제 소식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로서 지속적인 신고가 랠리를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인수에 대한 성공했을 때에 대한 이런 체질 개선이 직접적으로 이제 본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번 하나그룹에서 가지고 있는 이번에 방산 효과라든지 이런 시너지 효과들도 같이 한번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HSD 엔진도 따라잡아도 나쁠 것 같지 않는 보여지고요. 네. 그 외적으로서 STX 엔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디젤 엔진이겠지만 HSD 엔진과 동일하게 같은 업종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전에도 따라잡아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차트를 하나 띄워드렸는데요. 지금 차트 한번 띄워드릴 수가 있나요? 네. 앞서 이제 봤던 조선업종에 대한 대표적으로서 HD 현대중공업이 가장 위쪽에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HSD 엔진, XTX 엔진인데 제가 기업의 이 조선업들에 대한 호황들은 전부 다 시청자분들도 아실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에는 차트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이번에 슈퍼사이클에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오고 있는 슈퍼사이클에 대한 초입직이라고도 보여지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요. 지난번에 21년도, 22년, 20년도에 대한 전고점을 전부 다 돌파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아직 못 갔던 애들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있는 STX 엔진도 이제 막 따라붙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키높이를 맞추려고 한번 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전고점을 돌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HSD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대장주였던 현대미포조선,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을 좀 따라잡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있는 이런 기자재 종목들 중에 STX 엔진 이런 후발주를
따라잡으면은 충분히 이런 키높이에서 수익을 실현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선박 엔진도 그 물줄기가 이어질 텐데 덜간 쪽으로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 네. 하나 더 여쭤보면 LNG선 호황이잖아요. 우리가 네. 잘하는 쪽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LNG 이 본행제 관련해서 동성 화인텍 그리고 한국카본 두 종목에 대해서 하반기부터 상저하고의 패턴으로 실적 좋아질 거라고 증권가에서 많이 봤었거든요. 네. 지금 주가 보면 양사 모두 다 직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네. 지금 신규 매수 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세요? 네, 저는 뭐 두 종목 전부 다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HSD 엔진하고 STX 엔진도 동일하겠지만 네. 본행제 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 종목에서 한국카본하고 동성화이텍인데 오늘 동성화이텍이랑 한국카본이 장중에 마이너스권에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빨간불 켜지면서 양전환을 시작했는데 네.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면서 오늘은 수급에 대한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물량이 쏟아져 나오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따라잡아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친환경 복합 소재를 전문하는 업종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그 유리 섬유하고 탄소 섬유 제조업체인 한국신소재에 대한 이제 흡수합병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마찬가지로 같은 시너지 효과를 한 번 더 전문성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한국카본도 따라잡아도 나쁠 것 같지 않아 보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앞서 차트를 설명했듯이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후발주로서 같이 따라가는 업종이기 때문에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홀딩하는 자리라고 보셔도 되고요.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6월 달이었죠. 삼성중공업하고 최대 규모에 대한 이제 공급 계약을 또 체결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이번에 2분기 실적까지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살아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두 종목 다 전부 다 뭐 오늘 뭐 잡아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선박 엔진인데 그러면 본행제 중에는 네. 어느 쪽 선택이에요? 지금 자리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선박 엔진도 좋아 보이기도 하고요. 뭐 본행제도 좋지만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너무 높은 가격에서 사는 게 부담스럽다면은 본행제 쪽으로 잡아보신 것도 나쁘지 네. 않고요. 중장기적인 봤을 때 본다라고 하면 나는 이 종목을 좀 끌고 가겠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뭐 선박 엔진도 지금 잡아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오하명 부대표님, 그 밸브 피팅 쪽은 1분기에도 성과가 좋지 않았습니까? 네. 조선의 낙수효과 말고도 인프라 수혜도 받으면서 에너지 피팅 이쪽도 다 좋았었잖아요. 네. 성광밴드도 실적 잘했고 보면 오리엔탈 전공, 태광, 하이로코리아 차근차근 올라오는 듯한데 이쪽으로의 조선 낙수효과까지 더해지면 폭발적인 추세 상승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주가라는 게 이제 뭐 조선 기자재주들이 과거에는 뭐 태운 같은 종목들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시면은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많이 올랐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때는 네. 이제 풍력에너지와 연관된 부분들이 좀 많이 얽혔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이제 피팅이나 밸브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선 업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전방산업, 뭐 석유화학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를테면 풍력 발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전방산업의 어떤 호황에 접어들게 되면 상당히 그 비약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건 맞아요. 뭐 그런 분위기긴 한데 어쨌든 이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녹아드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선박 수주와 연관된 부분들, 특히 이제 조선업종의 어떤 업황 개선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지금 뭐 녹아드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선박이 이제 어떤 그 수주를 받게 우리가 이제 어떤 배 수주를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설계하는 기간이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배를 만드는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요. 그때 이제 이를테면 기자재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기자재 업체들의 어떤 시적 그 수치가 나오는 거는 선박 수주 이후에 한 1년 정도 지나서 그때부터 이제 실제로 수주자가 나오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후행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있고요. 네. 그렇고 어쨌든 간에 지금 조선 주들 전체적으로 이제 그 대장주들의 어떤 상승이 일부분 이제 이루어지고 나서 조정을 받는 흐름인데 아마 기자재들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숫자가 나오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아마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제 기간 조정을 좀 받고 다시 또 재상승하는 그런 패턴이 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시 말씀드린 대로 밸브나 피팅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과 연관지어서 이건 뭐 부가적으로 이를테면 그런 어떤 다른 업종 말씀드린 어떤 그 전방산업의 다른 업종들의 어떤 경기 어떤 침체에서 벗어나 조금 나아지는 국면이 접어들게 되면 네. 밸브나 피팅 관련된 종목들은 또 부가적으로 또 숫자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또 염두를 해두시고 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탑픽 갈게요. 예. 선박 엔진 그리고 LNG 본행제, 피팅 밸브 다 여쭤봤거든요. 예. 조선 쪽에 수주 이런 낙수 효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탑픽 어디라고 보세요? 저는 일단 기자재 쪽에서는 태광을 일단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태광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이 5,600억 정도 네.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배관 제작이나 피팅, 플랜트 설계를 뭐 전문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방 산업이 좋아질 경우에 뭐 이를테면 조선업종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회복이 될 경우에는 태광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과거에도 보시면 이제 많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실적을 잠깐 보시면은 지난 2분기 같은 경우는 1분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나왔고요. 2분기 지금 예상 매출액 같은 경우도 802억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11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연간으로 보시면 올해 전체적으로 대략 매출액 3,200억에 영업이익이 600억대 후반, 67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 뭐 최근에 좀 올랐다고 치더라도 시가총액이 5,600억 정도 수준밖에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싼 구간이에요. 예, 전체적으로 나올 영업이익 600억대 후반을 기대 좀 감안을 해본다고 친다면 네. 다른 여타 기자재 업종들의 어떤 종목들보다도 상대적으로 좀 싸 보인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목표 가격은 지금보다 한 40% 정도 상향시켜볼게요. 28,000원. 물론 좀 장기적인 가격입니다. 그래서 조선업체의 호황이 말씀드리는 그대로 일정 부분 내년에 분명히 실적 잘 나올 거고 네. 내후년에도 아마 그 수주한 그 어떤 그 레퍼런스로 볼 때 실적들이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28,000원까지 한번 놓고 좀 길게 한번 가보자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손절 가격은 18,000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 경기 민감주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성장주 쪽으로 시장 베팅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도 예. 조선주가 쉬어도 이들 뒤따라갈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시장 수익률을 충분히 아웃퍼폼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물론 이제 성장 섹터가 최근에 어제 오늘 좀 오르는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그 미국 쪽에서 그 물가 지수 자체가 네.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어떤 우려감이 기축 완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가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성장 섹터로 일단은 몰리는 건 당연하다고 판단이 네. 되고요. 특히 이제 뭐 반도체 쪽이 워낙 지금 강한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측면, 삼성전자와 연관된 파운드리나 아니면 뭐 일부 뭐 상장 관련된 부분 미국 쪽에서 네. 그 다음에 어떤 뭐 고사양 반도체, HBM 같은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투자 실질적인 진행 이런 부분들이 연관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조금 실적. 중장기적으로 실적이 네. 좀 좋아지는 섹터에 대해서는 중장기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빅테크의 실적 시즌도 이제 7월 말부터 진행이 되죠. 다시 숫자에 집중할 그때를 공략해보자. 태광이 조선 기자재에서 탑픽으로 꼽혔고요. 보니까 메리츠증권에서 23,000원 보던데 좀 더 중기적으로 28,000원까지 주셨거든요. TP도 기억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섹터입니다. 자, 이쪽도 결국은 실적일까요? 미용, 의료기기주를 보셨어요? 숫자로 찍히는 성장가도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신고가를 냈던 많은 종목들 6월, 7월 이렇게 신고가 랠리를 보였는데 한 차례 레벨업이 더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오늘은 쉬잖아요, 네. 위원님. 이쪽 왜 공략해야 된다고 보세요? 제가 뭐 지금 하더라도 실적 부분이 원장이 워낙에 크고요. 네. 지금 있는 우리나라 K뷰티 산업에 대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출에 대한 가능성들이 워낙에 또 넓게 열려 있다 보니까는 지금 자리에서 한 차례 쉬어가더라도 앞으로에 대한 모습들은 2파동, 3파동 정도로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점에서 매수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에 또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요. 물론 뭐 AI 접목된 의료기기 사업도 있겠지만 그 외쪽으로서 피부 미용 관련된 업종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해서 이틀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SC 2023이 이제 학회가 이제 개최가 되는데 이 코트라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K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의료기기에 대한 수출까지 공략하는 걸로 같이 더불어서 학회에도 나간다라고 해요. 그 외쪽으로서도 이번에 이 레이저 기기라든지 필러라든지 보톡스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22개가 또 참가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 의료기기에 대한 수출 기도를 미국이나 유럽 쪽이 아닌 이제 동남아까지도 이제 발뻗고 있다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데 지난해 우리나라 의료기기에 대한 매출액이 3억 5천 달러 수준, 5천억 달러에 대한 수준 수출 규모가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35%나 증가했고요. 이번에도 올해 또 이제 여러 가지 해외 쪽에다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지난해보다도 이번에 올해 실적도 더 꾸준하게 증가될 거라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뭐 이번에도 신고가를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의 한 차례 쉬어가더라도 한 차례 더 2분기, 3분기 아무래도 하반기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개선들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우리나라 K뷰티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화장품이잖아요. 네. 근데 화장품은 지난해에서 이제 코로나 이전에 대해서 화장품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화장품에 대한 중저가 용품들이 워낙에 또 인기몰이 하다 보니까는 이런 K뷰티에 대한 성장성이 나왔는데
지금에 대한 우리나라 K뷰티 화장품들은 아무래도 중국도 있고 해외적으로 또 저가형에 대한 화장품이 워낙에 또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대비해서 피부 의료기기가 새롭게 또 도약을 하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동남아 쪽에다가도 수출길을 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도 이런 피부 미용 의료기기를 좀 더 중장기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근 들어서 한 차례 좀 큰 파동은 일어났지만 지금 자리에서 쉬어가고 있을 때 오히려 좀 저점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있으니까요.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1분기에 서프라이즈 나왔던 원텍 클래시스 네. 레이저 대장이잖아요. 2분기에도 QOQ 그러니까 분기 대비 YOY 전년 대비로 봤을 때 이 기고에 대한 부담감을 다 뛰어넘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어차피 전년에 나왔던 실적을 지금 올해 반영하고 있다 보니까는 네, 네. 지금에 대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에 대한 꾸준한 성장성. 왜냐하면은 지금의 어떠한 모습들은 코로나 이전에 대한 모습들의 실적이 지금은 이제 엔데믹 시대를 맞으면서 이제 화장품에 대한 마스크, 노마스크죠. 노마스크로 인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은 아마 1분기 실적보다도 2분기 실적이 훨씬 더 최고치를 또 찍으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또 선반영했을 때 기대한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지금 자리보다도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시장에서도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게 앞으로 뭐 물론 지금 자리에서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리도 충분히 더 성장 가치가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그 점에서 한번 유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말에 신고가가 나와서 다 반영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우리 김 의원님의 의견은 아직 반영될 부분이 충분히 여력이 남아있다. 그러면 사실 1분기, 2분기에 지금 수출 지표를 통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 쪽을 보면 거의 다 이제 비중국, 그러니까 중국을 이제 비껴나는. 그렇죠. 시각이. 비껴나가서 미국, 뭐 브라질 이쪽으로 성과를 냈잖아요. 근데 중국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아예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이번 주에 나왔던 중국 수출 지표 보면 굉장히 안 좋죠. 네, 굉장히 예. 안 좋습니다. 여기 기대감 거의 없나요, 이제? 뭐 기대감을 좀 갖기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이미 상당 부분 이제 하락하는 국면으로 접어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는데 그 이후에도 뭐 별다른 모멘텀이 없고요. 네.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미중 갈등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어떤 중국 경제가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제 흘러내리는 흐름으로 가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극복하기는 글쎄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돼요. 그러다 보니 뭐 아무래도 국내 기업들 쪽에서 중국 비즈니스의 매출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제 실적 숫자가 나오는 부분들이 네. 상당히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은 뭐 당연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판단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미용이나 의료기기 관련해서 이제 실제로 중국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 회사들이 좀 다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을 좀 양분했을 때 이제 북미 시장이나 동남아, 그다음에 브라질, 남미 쪽 뭐 이런 쪽으로 어떤 드라이브도 사실 다른 회사들이 여러 가지 회사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중국 쪽에서의 어떤 약세로 이어지는 부분들을 북미 쪽이나 동남아, 뭐 남미 쪽에서 어느 정도 상쇄를 시켜줄지, 그러니까 그 뭐 매출 비중이나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회사마다 구체적으로 아직 뭐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네. 기업별로 아마도 그런 어떤 그 시소적인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주가는 조금 이렇게 회사들이 주가의 어떤 실적이나 그로 인한 주가의 흐름들이 조금 엇갈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라는 거는 뭐 좀 이렇게 뭐 추정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장 폐지이기 때문에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얘가 될 수는 없겠지만 중국 익스포저가 아직은 남아있는 미용 의료기기 쪽이 있잖아요. 예. 그런 쪽으로는 오히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정리해가는 관점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쪽에 익스포저가 좀 큰 네. 기업일수록 사실은 조금 안 좋아질 가능성이 네, 높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임플란트주 안에서는 사실 대장이었던 덴티움은 조용했는데 덴티스가 중국 관련 모멘텀으로 또 예. 튀어오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추가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나 더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단발성으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중국 쪽에서 그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어떤 허가 취득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거에는 이제 이를테면 이제 뭐 개별적으로 이제 그 구형 제품을 이제 그쪽에서 현지에서 이제 팔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질이 뭐 이렇게 이제 허가를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덴티스가 이제 그 프리미엄 관련된 임플란트 제품을 자사 어떤 현지 법인을 통해 가지고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기 때문에 네. 일단 긍정적으로 보여지네. 다만 그 임플란트 관련해서 VBP라는 그 제도를 시행을 했잖아요. 네. 중국이 이제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이제 그쵸. 구매를 해서 하는 그런 그 제도가 좀 시행 중인데 그 제도 내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려면 이제 브랜드 그 이미지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려지고
많이 쓰는 그런 품목들을 많이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덴티스 같은 경우는 일단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는 그런 작업이 일단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걸로 판단이 되어서 조금 시간은 걸릴 겁니다. 아마 바로 당장 매출로 연결되기보다는 그런 맥락에서 덴티스를 좀 보는 게 맞다라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급등 그 재료 나온 다음에 급등한 이후에 거래를 많이 실어놓고 이제 조금 최근 들어서 한 3일 정도 오늘도 한 5% 후반대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다시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어떤 모멘텀이 일단 뭐 죽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다시 또 상승할 여력은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건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정을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픽 가기에 앞서서 좀 전체적으로 여쭤봤을 때 파마 리서치도 1분기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보톡스 필러 같은 미용 관련 종목에 2분기에 차별화된 전략도 필요할까에 대한 궁금증도 있거든요. 메디톡스, 뭐 하이론이 못 간 종목도 있기 때문에 이쪽도 매력적으로 보시는지 타픽은 어디인지 같이 여쭤봅니다. 물론 이제 지금 뭐 하이로닉 같은 네. 경우도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막 바닥권을 기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자리도 충분히 매수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차피 뭐 물론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같은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바라본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조금씩 모아가는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하반기까지는 줄 끌고 가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뭐 미국 쪽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수출력이 워낙에 또 컸기 때문에 이번에서도 이제 동남아 쪽으로 나가는 수출력이 또 기대가 돼서 열린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실적도 역시나 기대에 부응하지 않을까라고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물론 아직까지 뭐 중국에 대한 소비 심리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은 것만큼 다소 좀 불안한 감은 있겠지만 아직은 뭐 중국에 대한 기대가치보다는 이제는 조금 더 북미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 쪽으로도 한 번 더 열어보는 시선을 가져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실적 개선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지금에서 이제 우리나라 앞서 설명했지만 우리나라 K뷰티 시장들이 화장품 쪽에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번에 엔데믹 시대로서 노마스크에 대한 효과까지 분명히 한 번 더 튀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로 봅니다. 그럼 이쪽에서 타픽 가져오셨어요? 네, 이쪽에서 타픽 갖고 왔는데요. 지금 공개할까요? 네. 네. 의료기기인지 네. 또 미용인지. 미용 쪽이고요. 이루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동사 같은 경우는 레이저 고주파 의료기기 관련 주기도 하고요. 최근 들어서 홈케어 미용기기인 뉴미즈라는 게 이제 태국에서도 이번에 또 총판 계약을 체결하면서 네. 한번 급등했던 모습인데요.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자리가 한번 조정받은 모습에서 박스권 하단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일봉 상태에서는 다소 좀 지금은 좀 높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봉 차트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있는 자리가 1차 파동 한번 이루어지고 나서부터 조정을 받았는데 바닥을 깨지 않고 2차 파동이 일어났거든요. 2차 파동이 일어났을 때 역시나 마찬가지로 저점 부분인 8,000원 부분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3차 파동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라도 충분히 매수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차피 단기적인 관점보다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할 매수 시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12,000원까지 전고점까지는 돌파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실적 가능 개선,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비춰봤을 때 충분히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번에 대한 실적 증가와 또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루다라는 종목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래시스나 원택이 병원용 미용기기에 특화되어 있다면 이쪽은 개인용 미용기기에 네.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TP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계산을 많이 안 했어요. 계속해서 실적과 함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되고 있다라는 코멘트만 달았는데 김 의원님께서는 12,000원까지 직고점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분기에 넘어서 신고가 영역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루다 전략까지 들었습니다. 프로의 시선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김응태 위원 그리고 우원명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